자, 우선 자소서를 검열을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엔 챗GPT 되게 이슈죠. 챗GPT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어디 학교에 무슨 학과고 이러한 학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인턴 경력이 있는데 이걸로 자소서를 써줘봐 라고 하면 써줍니다. 실제로. 그거 기업에서 모를까요? 그거를 바보같이 그대로 베끼시는 분들 절대 좋지 않고요. 이 자소서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뭐 대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가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요소가 있냐면 분명히 이 글을 봤을 때 얘는 되게 책도 많이 읽고 막 글도 많이 써본 애야. 근데 말하는 걸 봤을 때 어휘라던가 문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히 생각해. 아, 이거 다 첨삭받은 거구나. 이거 다 남이 써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시행착오를 조금 겪어보시더라도 사실 가독성이나 어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업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정도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꾸 가독성, 막 표현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는지, 핵심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비전을 내가 받는지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챗GPT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참고하는 정도로, 개요 작성하는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는 표절, 오타, 오기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게 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제가 제일대당 자소서는 합격했는데 뭐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거 자소서 그대로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자소서 항목이 지난번이랑 뭐 비교해봤을 때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씩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뉘앙스, 살짝 바뀐 그 뉘앙스에 맞춰서 문맥만 살짝 변경해 주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지티브 평가에서 질적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조직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인데요. 조직 적합도라고 한다면 인재상과 가치관에 대한 부분. CJ는 그냥 이거는 그냥 깔고 가야 돼요. 온리원, 최초, 최고, 차별화. 여기에서 내가 최고에 해당하는지, 최초에 해당하는지, 차별화에 해당하는지,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얘기를 하시고 그 근거로는 내가 어떤 강점으로 최초를 만들어냈는지, 최고를 만들어냈는지,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밖에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중에서 택 하나, 두 개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상생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좀 존중하고 열정을 발휘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나 적응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인재상 키워드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직무 적합도,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이라던가 그리고 경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자소서 항목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내 경험이 혹은 내 경력이 미미할지다라고 하더라도 자소서에서는 최대한 조금 부각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자소서 항목 분석하고 작성 방법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업 분석. 온리 원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 자, 최고, 최초, 차별화되고 업계를 선도하고 선점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여하는 부분.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뭐 요즘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죠? 그렇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ESG에 대한 부분이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비전,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그쵸? 생활문화기업, 문화를 만든다라는 게 CJ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제일제당은 아무래도 식품 쪽이다 보니까 생활문화라는 뭐 포인트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활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부분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역량을 정말 제일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자, 보시면 네, 철학, 정직, 열정, 창의, 존중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정직, 열정, 창의, 존중, 그리고 최초, 최고, 차별화 중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키워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그걸 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품과 바이오 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식품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나 자격이나 아니면 전공자 분들이 지원을 하실 겁니다. 일단 식품 산업은 뭐 말해 뭐 하나요? 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식품 산업은 리테일 산업과 가장 조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타겟에 대한 특성 이해가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 실제로 그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혁명은 바로 스마트폰. 2010년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핸드폰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망하고 새로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 IoT 5G가 떠올랐죠. 그 개념의 뒤에 두 번째 변화, 혁신으로는 도로의 혁명, 자동차의 혁명이죠.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혁명, 인공지능 IoT에 대한 부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좀 더 깊숙이 도로로 간 거죠. 그래서 차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동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좀 도입을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은 집, 홈. 인공지능 IoT가 모든 가전, 가구, 스마트 시티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손, 도로, 집, 다음은 바로 몸, 바이오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지금 챗GPT로 인해서 막 지금 모든 기업들이 난리잖아요. 이런 혁신들이 바이오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개념들이 생기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바이오, 식품에 대한 부분들이 인공지능 IoT랑 연결이 돼서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 굉장히 유망한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실제로 막 LG그룹 같은 경우도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바이오 쪽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망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다가오는 미래를 빠르게 읽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CJ는 바이오랑 식품이랑 분류하고 미친 듯이 밀어주고 있죠. 그만큼 업계를 선도하는 최고 차별화의 개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고 자소서에 잘 녹여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